국회 입법데이트의 이익선입니다. 오늘 저희 입법데이트 시간에는 교육과 관련된 두 가지 법안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중 하나는 유아교육법 개정안이고요. 또 하나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입니다. 이 두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셨습니다. 정의당 정진우 의원 모셨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19대 국회 입법 활동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소회가 있으시겠습니다만 보람을 느꼈던 일, 아쉬움을 느꼈던 일 하나하나씩을 꼽으라면은 뭐가 생각나십니까? 글쎄요, 보람, 좀 안타까운 법이 있습니다. 네. 이 재작년 이 천안 해병대 캠프 사고, 아, 예. 그다음에 작년에는 세월호 네. 참사 네. 이걸 겪으면서 네. 교육 현장, 교육 활동을 하면서 이런 안전사고를 어떻게 미연에 예방하고 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취지에서 교육기본법 그리고 학교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네. 이 두 가지 내용을 발의해서 통과를 시켰는데요. 네. 작년 이제 12월에 이렇게 통과가 됐습니다. 근데 주로 이제 이 학교에서의 안전과 관련된 예방 교육 네. 그리고 사고 처리 네.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나마 네. 우리 학교에서 뒤늦게나마 이런 법이 마련되어서 안전에 관련된 좀 경종을 울리고 네. 대처할 수 있는 여건이 확보되지 않았는가 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통과는 됐지만 좀 더 일찍 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말씀 주시는 예, 거죠. 예. 네. 자, 오늘 그 모신 이유가 이제 두 가지 법률안 때문인데요. 새해 시작되자마자 인천 어린이집 그 아동 학대 사건 예. 그 화면을 보신 국민 여러분들이 얼마나 분개를 하셨는지 그렇습니다. 말도 못했습니다. 이번에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하시게 된 계기와 또 무관하지 않을 텐데요. 예. 입법 취지를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이 어린이집뿐만이 아니라 유치원, 유아교육을 담당하는 교육기관인 유치원에서도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네. 그래서 초중등교육법에는 이 폭력과 관련된 것들이 금지돼 있습니다만은 유아교육법에는 그런 부분이 없어서 네. 이걸 유아교육법에서도 분명하고 확실하게 명시함으로써 체벌이라든지 네. 아동 학대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취지에서 발의를 하게 됐습니다. 네. 의원님께서 그 파악을 해보셨을 텐데 이 유아동 체벌 문제가 실제로 어느 정도나 심각한 상황에 있는지 현황을 살펴보셨죠? 예. 제가 국정감사나 이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자료들을 확보를 해봤었습니다. 예. 그랬더니 2012년에 한 건이 이렇게 보고가 됐어요. 한 건요? 예. 네. 그리고 그게 점점 늘어나서 2013년에는 두 건, 네. 2014년에는 세 건 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게 드러난 경우인 것이고 또 드러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당연하죠. 예, 그런 경우를 본다면은 이건 빨리 입법화해서 이런 내용이 교육 현장에 적용되도록 해야 되겠다. 그리고 공립도 이 6건 중에 제가 확보한 6건 중에 공립도 3건, 네. 사립도 3건 이렇게 있어서 아. 어디를 막론하고 이러한 아동 학대가 이루어질 수 있겠구나 네. 하는 것을 생각하고 이렇게 법안을 발의하게 됐습니다. 그렇죠. 사태가 커지고 나서 뭔가 새로운 정책이 나온다는 건 너무 늦은 것이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예. 조짐이 보일 때 마련을 해야 되는 예.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 현행법상에 보장되어 있는 이 학생 인권 보장과 체벌 금지 내용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제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또 궁금합니다. 1981년이죠. 네. 이 아동복지법에 아동학대를 금지하고 있는 것은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981년이군요. 예. 네. 이 아동복지법에 처음 명시되어 있던 이 조항은 굉장히 포괄적이죠. 그래서 아동을 학대하는 행위 네. 이렇게만 되어 있었습니다. 예. 이러던 것이 2000년 들어서 신체 학대, 그 다음에 성폭행, 그리고 정서학대, 그 다음에 방임, 네네. 이렇게 좀 구분이 되어서 좀 더 명확하게 네. 이렇게 돼 있었죠. 그러다가 2007년 초중등교육법에 네. 이 학생 인권 보장을 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아, 그리고 2011년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통해서 소위 우리가 이야기하는 직접 체벌 이것을 금지하도록 시행령에 명시를 했죠. 네. 그렇지만은 지금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네. 이것은 어디까지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에 적용되는 네. 교육기본법 그리고 초중등교육법상의 체벌금지, 아동학대 조항이고 네. 유아교육법은 예전에 이제 교육법 체계가 좀 분리가 되면서 네. 교육기본법 밑에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고등교육법 이렇게 좀 나눠지면서 아, 그렇군요. 유아교육법에는 이 부분이 누락이 됐었어요. 어머, 당연히 있었을 줄 알았는데 없었군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예. 이걸 발견했고 네. 그래서 입법 발의를 하게 된 겁니다. 아, 꼭 필요했는데 놓치고 있었던 그렇습니다. 부분이었군요. 그럼 이번에 그 유아교육법 개정안에 담긴 예. 핵심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이 크게는 이 유엔의 인권 보장 네. 조항과 그 다음에 이제 대한민국 헌법 이 내용들을 어떻게 이제 유아교육법 속에서 담아서 이 학대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할 것이냐 하는 것 하나하고 두 번째는 이 체벌금지 조항을 좀 더 분명하게 하자. 그리고 네. 체벌에는 이 직접적인 체벌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체벌도 명시해서 네. 명확하게 이 부분이 인지될 수 있도록 하자. 네. 이런 거였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체벌금지 조항은 초중등교육법보다는 한 발 더 나갔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네. 왜냐하면은 좀 더 어린 나이의 아동들이기 때문에 네. 신체적 학대뿐만 아니라 정서적 학대 이것이 주는 충격도 매우 크고 네. 오래 갈 것이기 때문에 네. 이 정서적 학대에 대한 부분까지도 명시를 했습니다. 근데 신체적 학대라고 하면은 아이도 말할 수 있고 주변이 입증할 수 있는 것이지만 정서적 학대라는 것은 보기에 따라서는 이게 입증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면이 있어 보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나 네. 그것은 받아들이는 유치원 어린이가 그렇게 느꼈다면 그래서 폭언이라든지 또 무시행위라든지 네네. 이런 것들이 유아교육을 실시하는 교실에서는 이루어지지 않도록 네. 못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군요. 예. 네, 사실 인천 어린이집 폭행 사건 이후 정말 부모님들이 깜짝깜짝 놀랄 일들이 줄줄이 물론 뭐 강도의 차이는 있었습니다만은 일어났고 폭로됐고 예. 알게 되었는데요. 사실 저조차도 이미 초등학생이 된 저희 아이에게 너 혹시 옛날에 뭐 맞은 적 있냐라고 묻을 만큼 그렇게 됐었는데 부모님들이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으려면 무엇부터 해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도가 주는 틀 이외의 이야기도 괜찮습니다. 사실상 이 네. 보육에 대한 이 국가의 책임이 갈수록 크게 요구되고 네. 있죠. 왜냐하면은 이 어머니들도 이 사회생활의 요구가 커지고 있는 거고 네. 그러다 보면은 아이를 어딘가에는 맡겨서 키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아이를 맡기려고 하면은 부모의 마음과 심정으로 네. 아이를 보살피고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한 이 곳이 어린이집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예. 근데 이 어린이집은 보육법에 보면은 사실상 설립 주체에 따라서 7개 유형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7가지나 됩니까? 예. 네. 뭐 설립 주체가 뭐 어디냐에 따라서요. 그리고 이 보육을 담당하는 분들을 사실은 아직 유아교육법과 이 보육법이 통합이 안 됐기 때문에 네. 사실은 보육을 담당하는 어린이집은 교육기관이라고는 아직 법적으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육이 갖는 교육적 기능을 우리가 앞세워서 그 시설을 담당하고 아이를 지도하시는 분들을 보육교사라고 이렇게 우리가 칭하고 있는데 네. 먼저 이분들에 대한 어떤 이 양성 체계, 교육 체계 네. 이런 것들이 좀 정확하게 마련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네. 그랬을 때 그분들이 보육을 담당하는 것과 네. 정말 이 필요에 의해서 빨리빨리 이 양성해서
시설에 이 보육시설에 내보내고 네. 그렇게 해서 경무에 시달리고 네. 이렇게 해서 아이의 보육을 담당하는 것과 네. 보육에 있어서 어떤 게 질적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인가는 네. 국민들이 더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이 보육 체계에 대한 것들을 전반적으로 좀 점검을 해서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정말 합당한 네. 그런 체제로 만들었을 때 네.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죠. 하루에 상당한 시간을 마주하는 선생님이 경무에 시달려서 미소가 사라지고 예, 뭔가 모르는 짜증과 불안이 있고 자존감이 낮은 상태에서 만약에 아이들을 케어한다, 보살핀다, 이거는 뭔가 분명히 영향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런 차원의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오늘 이 두 번째 내용으로 가야 될 텐데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입니다. 예. 과연 어떤 개정안일까? 왜 이 개정안을 발의하셨을까? 입법 취지에 대해서 또 먼저 여쭤야겠습니다. 이 국립대학교 교원은 원칙적으로 영리행위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만약에 불가피한 경우에 종사해야 될 경우는 학교의 장에 허락을 얻어서 네. 이렇게 하도록 하고 있죠. 네. 왜냐하면 학생 지도나 연구에 그런 활동이 지장을 초래해서는 네.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네. 네. 그런 점에서 이런 것들을 막고 있죠. 그런데 이 실제적으로는 네. 우리 국립대학교 교수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실제적으로는 사회이사 이런 것들로 많은 겸직을 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런데 작년 국정감사를 통해서 이렇게 제가 살펴보니까 네. 그 겸직의 범위가 사실상 상당히 우리가 생각하는 보통의 범주를 많이 초월하고 있었어요. 예를 좀 들어봐 주십시오. 어느 정도길래 초월이라는 이 표현을 숫자. 쓰셨는지. 네. 특히 이제 교수님들이 한 2천 저희들이 한 53명 정도를 대상으로 이렇게 네.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네. 한 563명 그러니까 한 28%에 이르는 교수님들이 네. 겸직을 하고 있었어요. 아. 근데 이제 단순한 어떤 겸직이라면 또 모르겠는데 네. 이분들이 사회이사로서의 보수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게는 투잡이네요, 그럼. 그렇습니다. 예. 사회이사를 겸직하고 있는 분들이 118분이 어허. 이렇게 저희들이 학교장의 허락을 받지 않은 상태로 받고 받고 네. 118분이었는데 네. 그중에서 115분이 보수를 받고 있었습니다. 네네. 많게는 연간 1억 2천만 원. 교수 이외에 예. 사회이사로서 예. 그 평균 하니까 한 4,200만 원. 네. 평균만 하더라도 예, 예. 이것은 이 국립대학 교수로서의 학생 지도와 연구 활동으로 주어지는 보수보다도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더 많을 수도 있는 네. 이건 좀 상식을 초월하는 것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더 이렇게 확인하고 문제점들을 파악하기 시작했었습니다. 물론 이제 해당되는 교수님한테 만약에 저희가 질문을 드린다면 아무 문제 없다. 예. 난 연구 활동도 하고 학생도 가르치고 예. 내 전공을 살려서 사회 기여도 한다. 거기에 대한 응분의 보수를 받고 있고 허락도 받았다. 예. 아무 문제 없어 보입니다만 글쎄요. 학생들을 가르치는 그 문제에 관해서 연구하는 문제에 관해서 어느 정도 성과를 낼 수 있고 그 안에 가치로운 일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겠군요. 근데 의원님께서 그 파악하신 그 서울대 교수의 그 겸직 활동 얘기를 해주신 건데 그 민간 기업의 사회이사 제도 당초 그 도입 취지는 좋은 것이었죠. 좋은 것이었습니다. 예. 예. 그런데 이제 일반 민간 기업에서는 주로 이제 친인척이라든지 이런 분들에 의해서 지배권이 기업의 네. 지배권이 행사돼서 네. 기업의 투명성이 문제가 됐고 예. 경제 질서가 훼손됐다. 네. 이런 지적을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존중받고 존경받아야 될 기업인들이 사회적 불신의 대상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네. 사회에. 예. 그래서 사회이사 제도를 둠으로써 이런 분들이 사회이사로 참여해서 기업의 어떤 의결 구조랄지 네. 이런 부분에 대한 민주적 상황을 좀 더 만들고 그리고 투명성을 확보하자 이런 취지, 좋은 차원에서. 취지로 도입된 예. 게 사회이사 제도였습니다. 예, 근데 지금은 조금씩 왜곡되는
양상이고 이 교원의 겸직, 특별히 이제 이 교원이 겸직해서 발생하는 문제점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이제 교원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네. 교수분님들은 사실상 사회적으로 일차적으로 어떤 존경의 대상이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 이분들이 특히 이제 대학에 근무하시면 공적기관에 근무하시기 때문에 네. 참여를 한다면은 사회이사 제도의 설립 취지에 맞게 활동을 해주시면은 네. 오히려 다른 부분들이 좀 묻히거나 다른 부분들이 연인될 수도 있을 겁니다. 네. 그런데 1년에 한 서너 차례 사회이사, 이제 이사회가 열리는데 거기에 참석하시는데 네. 보통 이제 제가 다른 이제 한겨레와 같은 언론기관과 같이 조사를 해본 예. 바에 의하면은 네. 조사 대상자의 거의 대부분이 100%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네. 거의 대부분이 사실상 거수기 역할, 100% 찬성을 하는 네. 어떤 문제점도 지적하지 않고 예. 그냥 찬성만 하는 거수기 역할을 이렇게 하는 것으로 확인이 됐어요. 아, 그렇군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은 이런 사회이사 제도도 제대로 좀 되지 않고 있고 네. 또 그렇게 한 3, 4회 이사회에 참여해서 1억 2천에서 평균 4,200만 원 정도의 보수를 지급받는 이런 형태가 된다면은 어떤 면에서도 이 역할이 기대하는 역할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네. 오히려 이런 것들이 사회이사 제도를 오히려 퇴색시키고 네. 교수들의 겸직금지 조항을 교묘하게 네. 이용해서 부를 축적하거나 네. 이런 경우로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좀 막아야 될 필요가 있겠다 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교수 겸직과 관련한 교육공무원법 하고 좀 상충되는 면이 있다거나 네. 혹은 또 처리 과정에서 다른 반론도 있을 수 있을 텐데 더불어 처리 전망까지도 함께 여쭙겠습니다. 이게 그래서 저는 이제 대학법인 서울대학교 네. 법 안에 네. 이 교육공무원법에 있는 겸직금지 조항을 그대로 네. 포함하는 안을 네. 법률 개정안으로 이렇게 발의를 했습니다. 그대로. 예. 네. 왜 그러느냐 하면은 예전에 국립대학 그냥 국립대학이었을 때 서울대학교는 당연히 이 조항이 적용이 됐었습니다. 네. 그런데 재작년 말에 별다른 어떤 논의 없이 이 서울대학교가 법인화가 되었거든요. 네. 그래서 법인화가 됐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서울대학교 법인화된 법에 명시되지 않거나 정관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사립학교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게 법인화 이후에 달라진 점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네. 오히려 교육공무원법에 나와 있는 겸직금지의 내용을 예전 국립서울대학교였을 때처럼 네. 그 조항을 지금 서울대학교 법인화법에 넣는다면은 이런 부분이 겸직금지에 대한 것들이 좀 더 걸러지고 제대로 네. 좀 서울대학교에서 관리할 수 있지 않겠느냐 네. 이렇게 해서 법률 개정안을 냈고 제가 국정감사 이후에 이런 문제들을 제기함으로써 서울대학교 자체 내에서도 네. 이렇게 많은 비율이 겸직을 하고 있다는 거냐 그리고 이런 보수들이 사실상 진짜로 이렇게 받고 있었던 받았었나. 거냐라고 하는 내부에서의 문제 제기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게 이 개정되는 데는 커다란 문제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자, 뭐 해당 교수님들이나 이런 일을 할 계획을 갖고 계신 교수님도 상당히 심기가 불편하실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예. 남은 임기 동안에 또 추진하기 위해서 준비 중이신 새로운 입법 계획이 있으시다면? 사실은 이제 유아교육법이 하나가 또 통과가 됐었습니다. 네. 거기에는 이제 유치원비 학부모님들에게 부담을 드리는 유치원비가 늘상 천정부지로 뛰기도 하고 그래서 부담이 됐었는데 이 직전 3개년 동안의 소비자 물가 지수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네. 상한제를 유치원비에서 도입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 학부모님들에게 조금이라도 어떻게 도움을 드리기 위한 그런 법률 개정안이었는데 제가 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사실상 작년 누리과정 예산 편성에서부터 시작해서 지방교육이 굉장히 재정적 열악한 상태에 있거든요. 네네. 이걸 좀 어떻게든 좀 개선해서 네. 실제적으로 초중등 학교에 보내는 학부모님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자.
하는 취지에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개정안을 2012년에 발의를 했는데 네. 아직 제대로 논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그러셨군요. 어떻게든지 조금이라도 숨통을 좀 틔어서 네. 학부모님들에게 실질적으로 그 효과가 네. 돌아가도록 하는 이것을 빨리 좀 서둘렀으면 좋겠고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의원님 바쁘신 가운데 저희 입법데이트에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입법데이트 오늘은 정의당 정진후 의원과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